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수백 명의 연쇄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확인됐던 40대 부부의 거짓말로 초기 방역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가 귀국한 날에 운전을 해줬다는 지인의 가족이 한 대형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40대 부부가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오미크론 2차 감염자였던 공항에 마중을 나갔던 30대 지인이 방역망에서 벗어났거든요. 예. 이분과 관련된 접촉 추정 인원이 최소 300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역망에서 벗어난 6일 동안 마스크를 벗는 환경인 식당과 치과 등도 방문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 전날에는 당일 400여 명이 참석한 한 대형 교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까지 참석을 하였거든요. 예. 물론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해당 프로그램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인 만큼 그간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접촉자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이런 정황을 볼 때에는 이 사건을 매개로 인근의 지역사회로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가능성, 그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의 첫 감염자 40대 부부 역시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지인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걸까요? 이 마스크가 한참 이슈화됐던 지난해 12월에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 연구팀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그 거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를 재현하면서 마스크별 성능을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해당 결과를 보면 우리의 KF94 마스크에 해당되는 N95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에는 모든 조건에서 바이러스 입자를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었고요. 네. 반면에 일반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력이 방역 마스크 대비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실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마스크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통과한다라는 결과를 내놨었거든요. 이 얘기는 실제로 일반 마스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더더욱 감염의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부부가 차 안에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지인에게 감염을 시켰다라고 하는 요 사실만 가지고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단편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스크 자체의 변수가 또 있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의료용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차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 남아공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즉 오미크론 발생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남아공 신규 확진자의 74%가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남아공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과거 델타가 우세종이 되는데 한 3, 4개월, 수개월이 걸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전파력이 빠른 거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우점화 속도로 보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남아공 전염병 연구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나 베타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확인한 걸까요? 이 부분은 과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델타나 베타 변이에 재감염된 비율 결과가 있거든요. 예. 이거 대비 실제로 과거에 코로나19 어떤 종류든 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오미크론에 재감염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3배 정도 높다. 즉 재감염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동료 전문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만일 해당 연구 결과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얘기는 그만큼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 대비 심지어 델타보다도 훨씬 면역 회피 능력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 결과를 앞으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즉각적인 검사법이 나오기 전까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검사법,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오미크론을 감변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을 의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검사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PCR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 소요 시간은 걸리게 되고요. 더군다나 PCR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잠복기 상태에서는 감염이 돼 있어도 음성이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미크론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입국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당분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국내에 앞서도 그 40대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내로 지금 오미크론이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입국자 관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정부가 2주 동안 앞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일상 회복 전환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갔던 분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입국자 관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전제 하나가 국내 지역사회 내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입국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입국자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으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미크론이 국내 지역사회로 유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확산 또는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차치하고 나서 이 부분 입국자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일단 현재 2주 동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동안은 이러한 입국자 관리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 잘 취한 조치 중에 하나는 지금 오미크론 자체가 백신 회피 능력이 상당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또 확진자 급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도 계속되자 결국 정부가 다시 방역 강화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일단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또 사적 모임 인원수도 축소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취한 조치가 다소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현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방역 강화 조치이고요. 그 방역 강화 조치의 대표적인 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사적 모임 인원 축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둘 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운영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면서 현 확산세의 상황 추이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함께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취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돌파 감염 또는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접종자분들은 접종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특히 돌파 감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치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접종 완료자분들 중에 실제로 현재는 그러니까 2회 접종까지가 방역 패스, 백신 패스를 적용받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3차 접종 완료자로 백신 패스 적용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3차 접종까지 해야 방역 패스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평가해 주시죠. 일단 이 두 가지 조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 자체가 그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운영 금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둘 다를 취하기에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연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됐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꽂은 게 사적 모임 인원 축소고요. 예. 아무래도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더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